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6기가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저희 여수 MBC는 이번 한 주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2년을 내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전남도정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짚어봅니다. 전남도는 특히 지역 간 이해 폭을 넓히고 화합의 에너지를 끌어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전남도는 동북권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전남을 선도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선 6기 출범 이후 동부출장소에서 확대 개편된 동부적 본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적 본부는 이제 환경 업무를 비롯해 위임 사무만 83종에 이르는 실질적인 이청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혁신산단으로 지정된 여수산단 고도화 사업과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동북권의 주력 산업들은 방향만권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동북권이 이미 전국 시군 가운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18년까지 전남도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작년에 여수만 해도 1,358만 명이 왔어요. 그 덕분에 전라남도가 3,968만 명으로 전국에서 2등으로 많았어요. 민선 6기 2년 동안에 이뤄낸 성과 속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농산물 검사소 등 도청산하기관의 동북권 개소 계획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당면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최근 서북권 중심의 SOC 사업으로 말미암은 동서간 상호 뿌리 깊은 소외론도, 전남도가 더욱 상호 이해 폭을 넓혀감으로써 풀어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2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전남도. 남은 임기 동안 성공적인 도정 개혁을 견인해 내려면 도민들의 화합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잇는 카페리 재취항에 광양시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광양시가 지난달 제출한 운항 승인 요청에 대해 일본 지진의 위험성, 승객과 화물 유치의 불안정성 등을 제기하며 논의 기회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승인 의사를 모았습니다. 의회 일부에서는 특히 카페리를 운항해도 광양시는 저반료 외에는 특별한 수익 창출이 어렵다며 함께 수혜를 입게 되는 순천 여수시도 지원에 참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한센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법정 공방을 하루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마련된 임시법정에 재판관들이 들어섭니다.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별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낙태와 정관 수술이 이루어진 수술실과 감금실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가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심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센인 130여 명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해 개인별로 최대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관 절제 수술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해방 이후에는 강제적인 낙태와 정관 수술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법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하고 불법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선 한센인들은 국가가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제로 갔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그냥 한다고 얘기하겠어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한센인 피해 관련 소송은 모두 5건. 정부의 거듭된 항소와 상고로 수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많은 한센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가 여수산단 대기업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는 최근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보수와 정비, 설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다 보니 인재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조달청의 표준 단가처럼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를 통해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특히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수주업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청에 재하청으로 다단계 하청을 주게 돼 작업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에서 천연 기념물인 고목이 부러져 외과 수술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과거 시술의 사례들로 볼 때 외과 수술이 나무와 주변 생태계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읍 유당공원 복판에 왕버들나무가 밑둥이 잘린 채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00년 정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나무 속은 스티로폼과 우레탄 제재 등으로 꽉 채워진 상태. 외과 수술 후 죽어 잘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년생 정도인 이 팽나무 줄기는 합성 수지류와 겉을 메우는 인공 껍질이 뒤섞여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화학적 물질 아닌가 다. 수치로폼이나 이런 물질들인데 이게 오히려 안에 습기 차이지, 습기가 있으니까 또 벌레 생기지, 또 곰팡이 피지. 상당수가 천연기념물들인 이곳 고목들의 처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무 재질인 인공 나무 껍질들은 모두들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고 그 사이로 벌레들이 들끓는가 하면 벌집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안쪽에 들어서지 말아야 될 벌레들 뿐만 아니고 여러 미생물들이 지금 알을 깐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시공이라고 봐요. 단지 시공상의 부실 여부를 넘어 외과 수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수술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반생태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나무를 뭐 어떤 정원수나 기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생태계 사이클에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달 초 부러져 내린 600년생 천연기념물 고목 한 그루의 수술 비용만 줄잡아 1,000만 원대. 적지 않은 예산 부담에다 시술의 효과나 생태적 의미까지 제한적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시 당국은 특별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여수시가 민선 6기 2년째를 맞아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복지 예산으로 전체 시 예산의 35%에 해당하는 2,65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5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노인, 청소년 지원 사업에 1,049억 원이 편성돼 가장 많았고 아동교육복지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특히 읍면동별로 5천여 명의 복지 도우미를 따로 위촉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복지 예산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장관들이 모이는 아셈 문화장관회의가 내일부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각국의 문화사절들에게 문화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일주일 동안 광주 곳곳에서 열립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한몸에 아우른 한국 공예의 대명사 도자기. 부드러운 곡선과 온화한 색채는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아셈 문화장관 회의에 참가하는 문화사절들에게 한국의 전통미를 선보이기 위한 공예 작품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개막했습니다. 큰 집 뒷마당을 옮겨놓은 듯한 장독대와 각양각색의 세련된 신발들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예 장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이 그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동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장관회의 개막식이 열리는 22일과 23일엔 국립무용단의 화제작 묵향이 문화전당 예술극장 무대에 오릅니다. 한국 무용의 거장 고 최현의 군자물을 토대로 정구호 디자이너가 의상과 연출을 맡은 묵향은 2013년 초연 이후 국내외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오는 24일부터는 아시아문화전당이 직접 만든 그림책을 원작으로 야심차게 준비한 창작 어린이극 작은 악사가 공연됩니다. 2박 3일이 사실 짧은 방문의 기간이지만은요, 저희 전당 내에서 과거와 현재를 만나고 그리고 공연과 전시와
그다음에 컨퍼런스와 아주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끔.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인기 외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대거 참여하는 세계 외 콘텐츠 페스티벌이 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지고 매달 한 차례 금남로에서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도 이번 주말 공존과 다양성을 주제로 펼쳐집니다. 광주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 잡은 대인 야시장도 아세 문화주간을 맞아 목요일인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특별 개장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고용위기에 몰린 조선업의 고용 지원을 판가를 받는 현지 실사가 이뤄졌습니다. 전남 서남권 경기를 좌우하는 조선업종의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여부에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용노동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오전에 조선업체와 자치단체 그리고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시작하며 민감하지만 실태를 정확히 말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후에는 지역경제단체, 원청근로자 대표, 조선업체 직업훈련팀 등의 의견과 설명을 들었고 조선업체들은 내년 고용 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을 전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일자리 확 줄어들 건데 그 근로자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고용 대책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업계에서는 현대사무와 대한조선, 대불산단의 고용이 올해 2만 4천여 명으로 일시적으로 해양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던 3천 명을 빼면 실제는 2년 새 5천 명가량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당장 배를 지을 일감은 있어도 설계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오는 10월까지는 신규 수주를 해야 고용을 유지하지만 수주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이 산업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그 핵심 인력들을 보유하고 연관 산업에 이렇게 취업을 시킬 수 있는 루트를 제공하고 이런 차원에서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우리나라 수주 전망은 1,000만 CGT 이하지만 이후 1,200만 CGT 이상 회복할 것으로 보고 필요할 때 인력이 부족한 고용 절벽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 고용지원업종 지정을 1위는 이달 말이나 7월 초쯤 발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시와 광양시의 공무원 노조가 법인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와 전국 통합공무원 노조 광양시 지부는 어제 성명을 통해 현재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 시의 공무원 노조는 그러면서 산단 입지에 따른 환경 피해와 오염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지역민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여수시가 율촌 지역에 대규모 산단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율촌면 봉전리 일대 59만 5천여 제곱미터를 율촌 산단 배후 택지 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착수 보고회를 통해 주식회사 서영 엔지니어링을 개발업체로 선정하고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9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번 택지 개발이 완료돼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용지, 펜션 단지 등이 들어서면 2,192세대 5,4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순천 시민단체가 요구한 스카이큐브의 노선 연장 시정 정책 토론 청구를 수정 가결했습니다. 순천시가 최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순천문학관까지 운행 중인 스카이큐브의 노선 연장과 관련한 지역 NGO의 시정정책 토론 청구에 대해 순천반의 효율적인 보전 방안과 접근성 향상 방안에 대해 포괄적 토론을 하기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순천시는 현재 스카이큐브 노선 연장에 대한 어떠한 행정 절차가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절기상 하진 오늘도 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불쾌 지수가 높겠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 입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밤부터는 본격적으로 장마 전선이 북상하겠습니다.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는데요.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31도, 대구 2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전국이 차차 흐려져 오후 늦게 제주도를 시작으로
내리고 밤에는 남부지방에서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는데요. 예상 강우량을 보시면 특히 충청과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최고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 22.8도, 대전 21.1도, 대구 22.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청주 31도, 광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늦은 오후에 수도권 지방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밤이면 대부분 그칠 전망입니다. 내시였습니다.